뭐 그쵸. 그러니까 기왕 미용을 할 거라고 해도 뭐 유학을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뭐 할 건데? 그게 뚜렷하면 부모도 사실은 걱정을 덜 하겠죠.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고 가야겠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은 안 되잖아. 그지? 주아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하지 여기 정도 너네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애들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하는 축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라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 그냥 고등학교 무난하게 가서 어느 정도 충분히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거기서도 나왔을 때 그냥 충분히 원하는 어떤 적당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뭘 가르치는데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 진짜로.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공부를 하면 안 돼, 사실. 왜냐면 공부라는 게 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야. 우리가 막 약간 물구나무 서기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구나무 서기 게으럽잖아.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어? 근데 잘해? 막 예를 들면 여기서 막 저기까지 걸어 다녀 왔다 갔다 해? 자유롭게? 그래? 그건 왜 안 했어? 너는 그러면 태양의 서커스단에 취직을 했어야지. 그래? 그럼 요새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러니까. 아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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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당히는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솔직히 말하면 몸 잘 쓰는데 그게 뭐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이게 또 체대 쪽은 체교과를 한단 말이야 보통은.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 빠진다고. 이게 단순하게 네가 무슨 선수가 되고 너 물구나무 선수 될 거 아니잖아. 태양의 서커스단 취직할 거 아니잖아. 태양의 서커스 취직만 할 수 있으면 거기도 엄청 돈 잘 벌걸? 거기 되게 엄청 유명하잖아. 근데 쉽지는 않겠죠. 여튼 참 뭐든지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그래서 무난한 공부를 택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재능이죠. 근데 너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 정도면 절대 재능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치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너무 약간 약간 나도 어떨 때는 약간 나도 좀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다가 잠깐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 새끼를 보니까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죠. 근데 그거는 어떤 분야나 가나 그래. 너네가 예체능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까? 야 예체능이야말로 재능의 끝이야. 거기는 진짜 시작한 지 막 한 달 된 새끼가 갑자기 막 무슨 뭐 피아노 협주곡을 막 갑자기 창작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미친놈들이 있잖아.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막 아니 막 귀가 안 들리는데 막 작곡을 하는 미친 사람도 있고 미쳤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귀가 안 들리는데 작곡을 하는 게 제정신이야? 근데 막 퀄리티가 쩔어. 나는 귀가 들리는데도 못해.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공부를 결국에는 택하는 거겠지. 그냥 약간 로우 리스크죠, 사실. 공부는 로우 리스크야, 내가 봤을 때. 리스크가 좀 적긴 해. 공부를 안 했을 때 리스크는 좀 하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내가 접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리스크가 좀 높은 인생으로 간다고, 기본적으로. 뭐 리턴도 클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맞아. 자. 예체능 하려면 이제 네가 아니, 너는 내가 봤을 때 예체능보다는 공부하는 게 맞아요. 너 정도면 공부하는 게 맞아. 너는 내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물구나무성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못 봤거든. 물구나무성이 의외로 개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태양의 서커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팝스 찍잖아요. 응? 오늘 달리기 팝스 찍잖아요. 그래. 자, 일단은 조합 단어는 조합 기호가 있죠. N, CR. 의 기호가 뭘 뜻하느냐. NCR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까지만 하는 게 NCR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중에 2개를 고른다? O, C, E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기호로 써드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되는데 그래서 당연하게도 얘는 N, C, N-R과도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R 자리에 N-R이 들어가면 얘가 R이 되고 얘가 N-R이 되면서 사실은 조합이 같아지죠. 그리고 말로 표현했을 때도 당연해. 내가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가지수는 5명 중에 3명을 제외하는 가지수랑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을 고른다는 건 3명 중에 2명을 제외하는 가지수랑 똑같죠. 그래서 너랑 너랑 같다. 조합기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조합기호의 특징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 항상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분모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인데 두 개를 더했을 때 항상 분자가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5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분자가 7이니까 7, C 이 자리에는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돼요. 예컨대 이렇게 이쪽에서 요로도 갈 수 있어야 되지만 이쪽에서도 요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변형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7이랑 여기 있는 2를 한 개씩 꺼내볼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제? 5팩 1팩분의 6팩이니까 6, C, 5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2를 이쪽으로 7을 뭐 여기다가 곱해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NCR이라는 얘를 어떻게도 바꿔서 쓸 수 있냐면 한 개씩 꺼내. N 한 개 꺼내고 R 한 개 꺼내고 그럼 분모는 N 빼기 R 너가 R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N 빼기 1 자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N-1 C R-1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됐어? 사실은 여기서 요걸로 표현하면 사실 N 6C 1이긴 해요. 뭐 6C 5나 6C 1이나 같긴 한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R을 저쪽에다가 곱해주고 N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이쪽에서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R-1 요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기호의 공식 중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너네가 이렇게 생긴 식을 나는 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 변형하는 기본은 어떤 식이냐면 분자에 있는 n 팩토리얼을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쪼개고 r 팩토리얼을 r 곱하기 r-1 팩토리얼로 쪼개고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분자가 1 줄었고 분모도 1 줄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숫자 두 개의 합은 여전히 분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새로운 조합기호로 바뀔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n-1, r-1만 나오겠냐고. 그렇게만 나오진 않는다고. 다양하게 변형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공식이 또 있는데 NCR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가 자 5명이 있습니다. 5명 A, B, C, D, E가 있다고 칠게요. 5명 중 2명을 선택을 하는 가지수 선택. 그러한 가지수는 OCE라고 부르겠지. OCE. 그지? 근데 이 OCE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특정한 A라는 녀석을 포함을 할 수도 있고 A를 미포함할 수도 있어요. A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A를 제외한 4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야 될까? 한 명만 고르면 되죠, 이제. A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면 돼요. 즉 너는 지극히 당연하게 두 가지의 합이 됩니다. 됐죠? 여기 있는 5명 중에 내가 2명을 고른다고 치면 민준이를 포함을 해서 2를 고를 수도 있고 너를 제외하고 4명 중에 2명을 고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 두 가지를 합집합을 하면 전체 그냥 2명을 고르는 가지수가 된 거야. 왜? 어차피 5명 중에 2명을 고른다라는 그 상황에는 민준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밖에는 없는 거고 두 상황에는 교집합이 당연히 있을 수는 없고 포함하면서 안 포함하면 반만 포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CR은 N-1 CR 더하기 N-1 CR-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둘 중에서 둘 다 1 빠진 거, 둘 중에서
앞에 거만 1 빠진 거. 근데 저거는 그대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특정한 원소 하나를 포함을 해서 고르는 경우와 그것을 제외하고 고르는 경우. 그러니까 그 원소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n-1개 중에서만 고르면 된다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확률과 통계에서 선행하신 분들은 뒤에 뭐 이항 정리해서 파스칼이 삼각형이니 뭐니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랑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기호와 관련된 공식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둘 중에 뭐가 좀 더 많이 쓰이냐면 사실은 얘가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아래게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편이다. 됐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조합기호를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뭔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만 쓰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필요로 한다면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곱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기호를 쓰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 함수의 개수 같은 거 구하는 그다음에 어떤 도형의 개수 이런 것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함수의 개수는 뭐 너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형태인데 조합기호와 함수의 개수가 무슨 연관이 있냐.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x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너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 f래요. 근데 이렇게 알려줬대. f 1보다는 f2가 크고 그보다는 f3이 큰 이러한 f의 개수를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함수라는 건 언제 결정이 돼요? 각 원소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결정이 돼. 그지? 자, 제한이 없으면 1, 2, 3, 4, 5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의 종류는 몇 가지냐면 4가지야. 근데 1도 4가지고 2도 4가지고 모든 애들이 4가지야. 그러니까 쭉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지. 즉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내 말 듣고 있어? 자, 각각이 지금 몇 개라고? 4에 5개. 그러니까 4의 5승이 되겠죠. 4, 4, 4, 4, 4 이렇게 된다고. 곱의 법칙이라고. 경우의 수 쭉 곱한다고. 근데 자, 이런 제한이 있지. 즉 F1, F2, F3이 서로 뭐 아무렇게나 고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F1, 2, 3이 될 녀석을 이쪽에서 세 가지를 고르기로 했어. 그게 4C3입니다. 4C3을 하겠다는 거는 F1, F2, F3에 대응될 서로 다른 그 세 개의 원소를 고르고 싶은 거야. 세 개를 골랐다 치자. 1, 2, 4를 골랐어요. 자, 1, 2, 4를 고르게 되면 원래 치역의 원소를 고르고 나면은 정역에 있는 원소에서 대응을 시키는 나열하는 가지수가 필요하거든. 근데 나열되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을까? 몇 가지겠어?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 한 가지죠. 왜? 당연히 F1이 이 1, 2, 4 중에 가장 함수값이 작은 걸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너로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3으로 이렇게 가겠지. 약간 점수 맞춰 대학 가는 느낌입니다. 점수가 제일 높은 애가 대학을 제일 잘 가고 그렇지 않은 애가 제일 못 가고 순서대로 가겠지. 얘가 제일 못 가고 얘가 제일 잘 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딱 이렇게 간다고. 한 가지랑 한 가지. 자, 그 다음에는 4랑 5는 어떻게 해야 돼? 4랑 5는 어떻게 대응시켜줘야 될까? 마음대로 대응되는 건 몇 가지예요? 각각? 4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4의 제곱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표현이 있을 때 그리고 등호가 없을 때 함수의 개수를 결정할 때 우리는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합기호를 여기서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함수값이 3개가 필요하니까 일단 고른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나열될 여지가 있어서 뭔가를 곱했을 텐데 나열되는 방식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곱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뒤에 4의 제곱까지는 뭐 때문에 4랑 5도 함수값을 가끔 가져야 되니까 그냥 답이 4C3만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도형의 개수는 도형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선분, 직선, 삼각형, 평행사변형
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선분의 개수를 고른다고 치면 선분과 직선을 같이 설명할 건데 이렇게 점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점 중 두 점을 선택을 해서 두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선분의 개수, 두 번째 직선의 개수, 세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 얘는 이제 세 점으로. 삼각형을 세 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봐. 선분의 개수는 저 12개 중에서 두 개를 일단은 골라야 되겠지. 선분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2C를 했어요. 12C2를 하는 순간 선분은 유일하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항상 선분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돼. 다시 너네가 어떤 도형의 개수를 셀 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 첫 번째는 그렇게 골랐을 때 실제로 그 도형이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는 그렇게 골랐을 때 도형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가. 정확히 두 가지만 잘 세시면 돼요. 너네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골랐는데 선분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겠지. 두 개 서로 연결하면 선분인데. 근데 문제는 서로 겹치는 경우는 있을까? 서로 다른 두 점을 골랐는데 선분이 같아? 점이 서로 다른데? 그럴 일은 없겠지. 그래서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 걸까? 정확히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직선의 경우는 어떨까? 직선을 결정하려면 일단은 나는 뭐가 필요하겠어?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점을 골랐어. 그러면 선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지만 직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얘네 둘을 골랐나 이렇게 둘을 고르나 동일한 직선이라는 건데 나는 그 직선을 여러 번을 세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 여러 번을 세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볼 건데 자, 이 네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사실은 한 개야. 그지?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서로 다르게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6개예요. 4C2니까. 그래서 4C2가 되는 경우를 빼주고 사실은 다시 한 가지는 더 해야 됩니다. 왜 한 가지는 더 하는 거야? 내가 4C 다 빼버리면 이 직선은 그냥 아예 없어지는데 이 직선을 한 번은 세야 돼. 내가 한 번 세야 되는데 6번은 센 게 문제잖아. 그러면 5번을 빼줘야지. 그래야지 한 번만 세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4C 빼기 1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을까? 쟤는 4점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니까 하나, 둘, 3개 있겠지. 왜 위에다 뺐어? 여기다 빼는 거예요. 여기다 직선에다가. 뭔 소린지는 알겠지? 얘는 그냥 이게 맞고 이거 여기다 빼야 되는데 위에다 썼다고 잘못 썼다고. 너도 혹시 똑같이 썼어?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4점이 위에 있는 거 했어. 또 뭘 빼겠어 당연히 이번에. 3점이 위에 있는 거. 3점이 위에 있는 거 열심히 찾으면 돼. 자, 뭐 있겠어? 하나, 둘, 셋, 4개 있지? 아니지? 4개 아니잖아. 몇 개야? 몇 개야? 3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 잘 찾아봐. 몇 개야? 4개 더. 각도. 이거 당연히 세야 돼요. 8개예요. 8개. 3C2 빼기 1 8개. 자, 더 있을까 없을까? 더 없습니다. 됐죠? 맞아요. 자, 참고로 얘는 좀 쉬운 문제야. 왜? 만약에 점이 한 줄이 더 있어. 그러면 어떤 거지 같은 경우도 있냐면 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또 이것만 센다고 막. 이거. 그 다음에 정확히 요거를 딱 빼먹는다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걸 너네가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세 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걸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문제는 이제 요거니까 이제 요 상태. 자, 삼각형은 어떻게 셀까 너네가? 일단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하지. 자, 직선은 요걸로 세면 끝입니다. 여기 세면 끝이고.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점을 내가 잡았어. 서로 다른 세 점을 잡았을 때 삼각형이 서로 같을 수 있나? 일단 첫 번째로. 서로 다르게 잡았는데? 당연히 그런 경우는 없겠지. 다만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그 세 점을 잡았는데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이루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즉 일직선상 위에서 세 점을 고른 4C3이 있을 수 있고 그게 3개였고 3C가 8개였지. 자, 위에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는 일식 다시 속에다 뺀 거 기억해? 이거 왜 뺐지? 직선 다 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빼는 이유가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중복해서 샜기 때문에 뺐다 다시 더해준 거고 여기서는 왜 빼는 거야? 빼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삼각형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다 빼야지. 이걸 뭐 다시 더하고 자빠졌으면 어떡해. 애들이 이걸 막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또 한다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빼는 이유를 알고 빼셔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기본 문제지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실수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어떤 식으로 출제를 곧잘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잡아볼까? 자, 일단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먼저 구해달래. 첫 번째. 평사개수. 몇 개야? 어떻게 고르면 될까?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일단은 선분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 직선이? 기본적으로? 총 4개가 필요하지. 근데 4개는 아무렇게나 고르면 돼.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러면 내가 10C4로 골라? 그럼 좀 이상하지. 어떻게 고르는 게 편해? 그렇지. 서로 평행한 쌍으로 고르는 게 낫지. 삼각형을 고를 때랑은 좀 달라. 삼각형은 어떻게 골랐어? 마구잡이로 고른 다음에 안 되는 거 빼지 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마구잡이로 고르면 어떤 불편한 점이 생겨? 안 되는 경우가 개 많아. 내가 이렇게 4개를 골랐을 수도 이렇게 3개를 골랐을 수도 이렇게 3개를 골랐을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 그거를 뺄 바에는 성립하게끔 세는 게 훨씬 낫다고. 즉 평행한 것들 중에 2개, 평행한 것들 중에 2개 이렇게 고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고르냐면 6C2 곱하기 4C2 이렇게 골라요. 이게 일단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라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는 A 또는 B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을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A를 포함하는 개수가 있고 B를 포함하는 개수가 있고 A, B를 둘 다 포함하는 개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자, A를 포함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 구해주면 돼? A를 포함하려면? 지금 애초에 평행사변형은 어떤 방식으로 골랐어? 평행선 중에 2개, 평행선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고를 거란 말이야. 그럼 A를 포함한다는 거는 요 평행사변형을 포함을 해야 되잖아. 얘를 포함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골라서 요와 같은 평행사변형이 예를 들면 A를 포함하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얘보다 아래쪽에서 한 개 뽑고 얘보다 위에서 한 개 뽑고 얘보다 왼쪽에서 한 개 뽑고 얘보다 오른쪽에서 한 개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 자, B는 어떨까? 어떻게 뽑으면 돼?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하나, 둘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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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중에 하나. 즉 4, 2, 1, 3이죠. 이렇게 된다고.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빼줘야 되겠죠? A, B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A, B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는 사실은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포함하려면 요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중에 하나. 2, 2, 1, 2가 되겠죠. 짠. 답은 너 더하기 너 빼기 너 이렇게 된다.
이것도 아주 좀 일반적인 이쪽에서 잘 나오는 도형의 개수를 세는 뭐 다양합니다. 뭐 다양하고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방식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냥 뭐 여러 명 중에 고르고 자시고 하는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굳이 설명을 안 했고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일단 이쪽에서 잘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면 됩니다. 분할과 분배. 그 다음에 얘는 대진표 작성입니다. 토너먼트라고도 불러요.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다. 분할과 분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조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편성. 일종의 조별과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별과제. 자, 분할이라는 건 무엇의 분할을 말하냐면 집합의 분할을 말해요. 집합의 분할. 의 분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명이죠? 자, 5명을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가지의 수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5명이니까 이 5명을 3개의 조로 나눠 볼 건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몇 명씩 나눌까? 어떻게 나누게 될까? 3조로 나눈다고 치면 2명, 1명 나눌 수도 있고 3명, 1명 나눌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냐면 어떤 조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조원이 1명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한쪽에다가 많이 몰아놓은 311이 있을 수 있고 221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밖에는 없어. 자, 이때 311, 그 다음에 221을 저렇게 분할을 하는 가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먼저 3명짜리를 골라줍니다. 5C3. 그럼 3명을 먼저 뽑았죠. 그 다음에 2명이 남았는데 2명 중에 또 1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2C1. 그럼 나머지 1명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1C1이 됩니다. 1C1은 어차피 1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에 뭘 곱해주냐면 2팩토리얼 분의 1을 꼭 곱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왜 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사람이 A, B, C, D, E가 있다고 칠게. 처음에 내가 A, B, C를 골랐어. 그리고 그 다음에 D를 골랐고 그 다음에 E를 골랐어. 이것이 한 가지의 분할이야. 됐죠? 근데 처음에 똑같이 A, B, C를 골랐는데 EC1을 하는 과정에서 D가 아니라 그 다음에 E를 고른 거야. 그럼 D가 남겠지? 자, 그럼 너네가 봐. 조가 이렇게 편성된 거랑 조가 이렇게 편성된 게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조에는 이름이 없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내가 처음부터 모집할 때부터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치자. 축구, 농구, 야구를 모집한다 쳐. 자, 축구 3명 손 해갖고 모았고 또 야구 1명 둘 중에 하나 이실 했고 또 농구 1명 골랐어. 그러면 얘가 농구고 야구인 거는 DE 입장에선 당연히 같아 달라. 다르지. 내가 뭔가를 특정해서 모았다면 분명히 달라요. 왜냐면 동아리가 농구인지 야구인지 너무나 다르니까. 근데 너네는 일단 이렇게 3명하고 1명 좋아하자라고 했을 때 1명 한 거랑 1명이라고 한 거랑 이게 뭐 다르겠어? 구분이 안 된다고. 집합이라는 건 이름이 없는 이상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건 그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서로 다르게 세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센 거야? 그걸 서로 다르게 센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부분의 집합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지금 1명짜리가 크기가 같지. 그러니 DE인 것과 D인 건 분명히 같지, 그지? 근데 문제는 집합의 크기가 3개짜리인 A, B, C는 얘네랑 뭐 같고 자시고 할 게 있어? 같은 집합의 크기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수인 것만큼 팩토리얼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왜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해서 나누냐면 얘네가 나열되는 가지수가 2팩토리얼이에요. 나열. 2팩이에요, 2팩. 근데 2팩토리얼 가지를
서로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둘 하나 고른다고. O, C, E. 남은 셋 중에 둘. 한 명 중에 한 명. 마지막에 역시 200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거를 집합의 분할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랑 관련돼 있냐면 너네가 5개의 정의역의 원소를 3개짜리 어떤 함수, 치역의 원소의 크기가 3개짜리인 함수로 대응되는 가지수랑 또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3개로 쪼갠 다음에 걔네를 이제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배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한 건 분할이야. 지금 분할만 했어. 내가 조별 과제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과제물이 있을 거라고. 과제물 XYZ가 있을 거라고. 그럼 과제가 이건지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 분할이 끝났어. 조 편성이 끝났어. 어쨌거나. 뭐 여자애들 3명 같은 조하고 너네가 한 명씩 조를 하기로 했다면 그 3개의 조를 이 과제 3개에다가 대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가지수가 바로 뭐냐면 분배라고 부른다고.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편성, 여기까지가 분배입니다. 이거를 분할과 분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맨날 무슨 여러 명을 조로 해갖고 어디에 대응시키네, 어디 뭐 답사를 가네, 무슨 수학여행에 방을 같이 쓰네 마네, 뭐 친구들끼리 싸우네 마네 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누가 따돌림을 당하고 약간 이런 겁니다. 자, 현실적이죠? 6명이면 어떨까? 6명이면 사실 3개의 조로 나눈다고 치면 4명, 한 명 나눌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담임 선생님이 너무 또라이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자, 둘 나눈다고 칩시다. 둘을 나누는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일단은 6명 중에 2명 골라?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2명 중에 2명을 고르는데, 잘 보시면 3개의 조의 크기가 다 같지 이제는.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200분의 1이 아니라 300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누고 언제 안 나누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나누는 것의 기준은 무조건 조의 크기가 같으면 그만큼 개수로 나눠주게 돼 있어. 자, 이런 경우도 있겠지. 4명을 예를 들면 6명을 4개 조로 분할을 해. 둘, 1, 1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6C, 4C, 2C, 2C1, 1C1인데 마지막에는 아니죠. 200분의 1과 200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면 같아.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면 같아.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가 각각 2팩토리얼인 거예요. 4팩분의 1이 되려면 얘네가 다 같아야 돼. 1111 이런 게 4팩분의 1인 거야. 2 이런 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두 개 같잖아. 됐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18일 분할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 해볼까? 자, 우리가 또 수학여행 갔다 왔으니까 수학여행을 갑니다. 진선여 중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여행. 그때 이제 홍 씨와 김 씨와 이 씨와 홍김이 또 뭐가 있을까? 박 씨, 서 씨, 구 씨도 있네. 구 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갔어요. 아이고. 근데 이 4명이 2개 방에 나눠서 묶는 가지의 수 단. 빈 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최대 4명이 이라고 합시다. 2개 방 너무 적은가? 3개 방으로 하자. 3개 방. 3개 방. 자, 이렇다고 해볼게. 어이, 3개 방 하면 의미가 없잖아. 한 명 더 오자. 최. 이렇게 할게요. 그럼 3개 방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하겠어? 3개 방이, 근데 이름이 있어야 돼. 401호, 402호, 403호,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조로 일단 나눠야겠죠. 세조로 나눌 때 사실 저렇게 이름이 있으면 사실은 뭐가 좀 편하냐면 근데 마지막에 나열을 하는 거라서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401, 402, 403호에 몇 명이 묵을지 몰라요 지금 각각.
그게 이제 또 나열이 돼야 되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먼저 분할부터 합시다. 세 조로 쪼갤 건데 인원수부터 나눠볼게. 얘는 총 7명이야. 7명을 3개의 방으로 먼저 쪼개려면 몇 명씩 쪼갤까? 몇 명씩 쪼개는 게 좀 일반적이겠어? 5명, 한 명, 한 명은 안 되는 거잖아. 4, 2, 1 가능하죠? 그지? 그 다음에 3, 2, 2 가능한가요? 또? 아니죠. 3, 3, 1 가능하죠. 이게 또 따돌림 당하는 애가 하나? 혼자 쓸쓸한 아이. 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응? 그러면 4, 2, 1이 지금 빈방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한 명씩은 최대한 넣었고, 그리고 최대 4명이기 때문에 5, 1, 1을 뺐어요. 원래는 5, 1, 1이 가능한 거지. 그럼 4, 2, 1이면 얼마? 7, C4, 3, C2, 1, C1. 나눈다, 안 나눈다? 얘는 당연히 안 나눈다. 집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눌 일이 없다. 7C3, 4C, 2C, 마지막으로 7C3, 4C3, 1C1인데 얘네 두 가지는 나눠줘야 되죠. 자, 이거를 싹 더합니다. 마지막에 더한 다음에 뭘 곱해줘야 돼? 곱하기 3팩토리얼. 이 3팩토리얼을 왜 곱한다? 이 쪼갠 아이들을 401, 402, 403호에 대응을 시키는 가지수에 분배를 하는 가지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 가지수만큼을 팩토리얼에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잘 나오는 어떤 형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진표 설명하고 쉴게요. 문제 풀이는 금방 합니다. 오늘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진표 토너먼트는 우리가 말 그대로 대진표를 짜는 가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대진표가 있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1, 2, 3반이 있대요. 그럼 이제 대진표를 작성하는 가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진표를 이제 뽑겠죠. 애들이 이제 약간 그 뭐 종이 상자 같은 데서 꺼내 갖고 막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걸 하겠지. 그럼 사실 대진표 입장에서는 누구만 좀 특별해? 당연히 어느 자리만? 이 부전승 자리만 특별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너도 나도 부전승 걸려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 걸려라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까? 없겠죠. 이거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누구랑 붙는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누가 이게 뭐야 부전승으로 올라간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먼저 골라요. 그게 3C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열을 해. 근데 어차피 얘는 서로 같으니까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쪽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사실. 정확히 여기서 자른 다음에 얘를 고르기만 하면 돼. 사실은 31까지만 하면 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사실. 이런 게 가능하고. 자, 조금 더 복잡하게 가봅시다. 자, 이렇다고 칩시다. 아니, 자, 7팀이 7팀. 여기에 대진표를 짜는 가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랑 여기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쪽이 될 4명, 이쪽이 될 3명을 고르든가. 그럼 골라야겠지. 난 여기를 고를게. 7C3 고를게. 그 다음에 여기 마무리부터 할까? 누굴 골라야 돼? 이거 부전승 아래 골라야 될 거야. 31. 더 고를 필요 없어? 여긴 상관없지. 너나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쪽은 7C3 곱하기 31이야. 그만 자. 그만 좀 자. 정신 차려. 자, 이쪽은 어때? 4명이 있거든, A, B, C, D가. 자, 이쪽을 4C라고 골랐어. 그럼 이쪽이 EC가 남겠지. 근데 이쪽이 AB인 거랑 이쪽이 CD인 거랑 이쪽이 그럼 CD고 이쪽이 AB일 텐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겠어?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뭘 해줘야 돼? 200분의 1을 해줘야 되지. 사실은 여기서 둘 조를 나누는 분할의 가지수인 거예요. 4명을 2명 분할하는 가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200분의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끝났죠. 너 곱하기 너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아주 심플하게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를 이런 기본적인 풀이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 풀이 방식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좋은데 잘 봐. 뭘 해볼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그 아기 때 천장에 모빌 있죠, 모빌. 모빌처럼 천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모빌이 천장에 달려 있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요 마디마다 뱅글뱅글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느 마디에서 돌아가면 원래 그림과 같아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디가 몇 개일까? 자, 일단은 여기서 뱅글 돌아가면 얘랑 같으니까 같아지겠죠. 이런 마디는 아니겠지. 왜냐면 얘랑은 다르니까. 여기 마디도 아니겠지. 왜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다르니까. 여기는 마디가 몇 개겠어?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사실은 얘도 가능하죠. 마디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답은 뭐다? 7팩 나누기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2에 4개니까 4승분의 1. 답이 그냥 이겁니다, 사실. 자,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의 어떤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이 7자리를 서로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7팩토리얼 가자. 근데 사실은 너랑 너랑은 같은 자리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가지수만큼은 사실은 나눠줘야 돼요. 얘도 바꾸는 만큼 이 위에가 통째로 바꾸는 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요거예요. 이거를 알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뭐 쪼개고 나누고 분할하고 뭐 이런 짓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로 대진표는 요거 하나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잠깐 쉴게요. 테이블로 갈 때 보이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있었는데 어. 그 여기 탈색모랑 섞여가지고 맞아. 눈에 띄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딱 봤는데 저보다 키 커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현씨야. 현지가 제가 개웃겨. 애들한테 뭐야 잠시만 여기 있어봐. 달려와가지고 안 좋겠어요. 네. 아니, 그냥 킥한 남자 친구 찾고 있던 거 아니야? 아니, 여자예요, 여자. 1학년 여자애 중에서 이제 있거든. 자, 얼른 풀고 마치겠습니다. 볼게요. 5명의 이름이 각각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임의로 나눠줬을 때 5명 중 2명만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는 경우의 수. 자, A, B, C, D, E가 있는데 그러면 2명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2명은 받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럼 먼저 5명 중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받을 녀석을 골라주겠습니다. OC를 할게요. OC를 하시면 여기가 이제 A, B가 자기 자신의 걸 받았다고 치고 얘네는 자기 자신의 걸 받으면 안 되니까 C가 받을 수 있는 거는 D 아니면 E인데 만약에 D가 되면 너가 E가 되고 너가 C가 되는 거고 너가 E가 되면 너가 C가 되고 D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가지가 됩니다. 답은 20가지. 그 다음에 OC는 어떻게 구하냐면 5부터 2개 곱하고 밑에는 2팩 곱하면 돼요. 이렇게. 5, 4, 그 다음에 2, 1. 자, 1, 2, 3, 4 집합에 대해서 A 교비가 크기가 2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그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B는 1, 2, 3, 4, 5, 6, 7에는 포함이 돼 있어야 된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가 있고 A 교비가 2라고 했는데 이 2개를 한번 골라줄까요? 이 중에서? 그러면 4C가 되겠죠?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가 이제 2개를 골랐어. 뭐 2, 3 골랐다고 할게요. 좀 1, 4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여기에 원소를 골라야지만 B라는 집합이 확정이 되는데 남은 게 이제 누구야? 5, 6, 7이 남지, 그지? 즉, 이 자리에는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몇 가지냐면 2의 3승까지예요. 이렇게. 답은 4C 곱하기 2의 3승이 되겠죠. 1과 4는 B에는 이미 안 들어간 거 보이지? 2와 3만 들어간 거예요. 골랐고 나머지 중에서 더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7번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8번 보시면 N개의 팀이 서로 다른 팀과 각각 한 번씩 경기를 했더니 밑줄 전체 경기 수가 28.
n값은 얼마인가? 서로 다른 팀과 경기를 했을 때 이제 전체 경기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n개의 팀 중에서 서로 다르게 두 팀을 골라주면 경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사실은 뭐랑 비슷하냐면 선분의 개수랑 비슷해요. 팀과 팀을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인 거냐면 28인 거죠. NC2 같은 경우에는 n 빼기 1에다가 2를 나눠주면 되죠. 계산해 보시면 56이니까 56이니까 7, 8 되겠지? n은 8이 됩니다. n은 8이 돼요. 그 다음에 219번이 아까 뭐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냐면 215번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 4켤레고 임의로 4개를 딱 골랐는데 한 짝은 딱 짝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A1, A2, B1, B2 땡땡땡 12개니까 A, B, C, D, E, F까지 있네요. F1, F2 이렇게 총 12개. 그 중에 4개를 고르긴 할 건데 한 켤레는 짝이 맞아야 돼요. 한 켤레를 골라줍시다. 6, C1이 되겠지. 예컨대 너를 맞춰서 골랐어. 그럼 나머지가 몇 개가 되냐면 10개가 되거든. 그지? 그럼 10개 중에서 몇 개를 더 골라줘야 되냐면 2개를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뭐는 좀 빼줘야 되냐면 또 똑같은 거를 고를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는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골라줘야 되니까 그게 몇 가지인 거야? 5C1인 거죠. 5C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한 쌍은 골라놓고 이쪽에서는 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세주는 거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0번은 금방 푸니까, 자, 숫자를 고르는데 1부터 30까지 홀수, 즉 1, 3, 5, 땡땡 29까지 밑줄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럼 1, 3, 5, 7, 10, 아니지, 27, 29. 자, 이렇게 있는데 두 수 합이 3의 배수예요. 합이 3의 배수.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은 각 수를 좀 관찰을 해봤더니 지금 3의 배수가 되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나열을 해봤더니 1은 1이고 3은 0이고 5는 2고 7은 다시 1이고 0이고 2고 이렇게 간다고. 마지막에 너는 0이고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거든. 잘 보시면 홀수들을 나열을 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102, 102, 102 반복이 된다고. 근데 두 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를 두 개를 골라도 되고,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랑 2인 거를 하나씩 골라도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눈 3의 배수인 거를 만약에 두 개를 골라. 그거는 뭐냐면 5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더하기 한 개 한 개 고르는 경우는 5개 중에 한 개를 고르고 역시 5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가지수입니다. 이렇게. 답은 너 더하기 너입니다. 방식 자체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개수가 다 같기 때문에 쉬운 문제고, 개수가 좀 틀어질 수가 있지. 뭐 예를 들면 40까지 한다면 개수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뭐 해볼까? 222번 가겠습니다. 221번은 조금 쉬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다가 빨간 공 셋, 파란 공 5을 넣는, 6을 넣는 가지수.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를 넣는데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분을 하지 않는데요. 자, 지금 바구니가 일단은 5개가 있단 말이야. A, B, C, D, E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이 2가지 종류거든. 빨간색이 3개 있고 파란색이 6개가 있어요. 근데 빨간색 3개짜리를
넣을 때 기본적으로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는 2개 이상은 넣을 수가 없대. 그러니 당연히 몇 개씩 들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1개씩 들어가요. 1개씩. 빨간 공이 총 3개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이 들어갈 바구니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고르는 가지수는 5개의 바구니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빨간색 공을 넣은 게 보이지? 이렇게 넣고 나면 파란색 공 6개를 여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잘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1개부터 3개 2개 2개 1개부터 3개가 되겠죠. 근데 총 6개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1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가. 그러면 이 6개라는 게 어떻게 나뉘는 걸까? 6개를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여기는 일단 1개씩은 들어가야 되고 그럼 4개가 남지. 4개를 어떻게 쪼개줄 수 있지? 뭐 다 1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4개를 어떻게 쪼개볼까? 근데 하나에다 다 모으기에는 4개가 막 여기 다 들어가고 이럴 순 없잖아. 왜냐면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 지금 1개씩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2개씩밖에 못 주거든. 즉 이 4개를 쪼갤 때 몇 개 단위로 쪼개주면 될까? 최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로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2, 1, 1 쪼갤 수도 있고 아니면 1, 1, 1, 1 쪼갤 수도 있죠. 자, 1, 1, 1, 1을 저기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는 5개 중에서 이게 들어갈 바구니 4개를 고르는 겁니다. 5시4가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2개가 들어갈 녀석을 골라주고요. 5시1. 그 다음에 남은 4개 중에 1개씩 들어갈 바구니 2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50. 그러면 5시2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답은 5시3 곱하기 너의 합 이렇게 된다. 5시3이 10이라서 그래도 답이 10의 배수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다 10의 배수라고. 그 다음에 220 3, 4번 다 비슷한 문제인데 223번 한번 볼게요. 자, 운동부원이 10명입니다. 6명은 육상부, 4명은 수영부예요. 근데 운동부를 대표하는 3명을 뽑을 건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지금 육상부가 셋, 육상부가 6, 셋은 뭐지? 수영부가 넷. 여기서 총 3명을 뽑는 거죠. 총 3명. 대표를 고르는 맨날 뭐 반장, 회장 뭐 이런 거 뽑습니다. 자, 2명을 육상부에서 1명을 수영부에서 뽑는 방법의 수는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니까 6C2 곱하기 4C1이 되겠죠. 요게 지금 뭐냐면 P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1명은 수영부를 포함시킨다는 거는 수영부를 뽑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즉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C3에서 수영부를 제외하고 육상부에서만 뽑는 6C3을 빼주시면 수영부를 적어도 1명은 포함하겠죠. 마지막 답은 여기 지금 Q. 어느 특정한 육상부원인 송이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그럼 송이는 일단은 뽑아놨어. 그럼 나머지 몇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9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죠. 이게 R이에요. 지금 답원 조건은 가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가 조건 따로, 나 조건 따로, 다 조건 따로.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냥 다 조건은 요거만 보는 거예요. 어떤 10명 중에 송이가 포함된 그러면 남은 9명 중에서는 2명만 뽑는다. 됐죠? 그게 이제 224번 같은 이야기고 225번도 괜찮을 것 같고 226번 어때?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거야? 지금 자연수 ABCD거든? 10부터 20 사이인 자연수 몇 개 있어요? 8개. 뭐라고? 네. 10부터 20 사이인 자연수가 몇 개 있죠? 9개 있죠. 8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떻게 하면 나올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10에서 2를 어떻게 뺐지? 자, 9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서로 다르게 내가 4개를 골라줍시다.
구시사를 했다고 쳐. 구시사를 하게 되면 그 4개의 자연수가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인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이상은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고르기만 하면 결정이 되는 거야. 나열하에 가질 수가 없다고. 답은 그냥 구시사가 되겠죠. 그럼 뭐야? 9876 나누기 431. 2, 3이 약분하면 6 날라가고 4, 2 되고 279 곱하면 되죠. 14 곱하기 9는 126. 그 다음에 그게 그래서 나오는 이제 228번, 229번 이런 게 이제 방금 했던 함수의 개수. 어떤 대소관계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227번이랑 하나 하고 228번 두 개 해주겠습니다. 227번 보시면 키가 서로 다른 A, B반 학생 3명씩을 각각 세우려고 합니다. A 1, 2, 3, B 1, 2, 3인 거죠. A 1, 2, 3, B 1, 2, 3. 자, 근데 가장 큰 반 6명의 학생, 키가 가장 큰 A반 학생이 키가 가장 작은 B반 학생보다는 좀 왼쪽에 위치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얼마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크고 얘는 얘가 제일 크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랑 너죠. 이렇게. 그럼 나열이 될 때 기본적으로 A1과 B3를 이제 6개를 막 나열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A1이 B3보다는 왼쪽에 있고 싶거든. 근데 너네가 잘 생각해봐. 6명을 마구잡이로 나열을 해. 그러면 특정한 2명의 위치 관계가 A가 B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등장하는 가지수가 정확히 어떨까? 서로 같지 않겠어? 왜냐면 A, B는 서로 어떤 대등한 관계 아니야? 자유롭게 나열을 한다고 치면. 그지? 그러니 전체 경우의 수의 딱 절반에 해당한다고. 사실은 답은 600 나누기 2가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소리냐면 A1이라는 원소와 B3라는 원소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자유로이 나열하는 상황에서는 A1이 B3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이 다 포함된 게 6팩토리얼 가지야. 근데 A1이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나 A1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나 걔네끼리 자리를 바꿀 때마다 각각 한 개씩 서로 대응이 된단 말이야. 임의의 나열 한 개당 A랑 B3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또 반대 방향이 되고 바꾸면 또 반대 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그냥 딱 절반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28번은 밑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불편한데 등호 들어가 있는 거는 등호가 있는 경우랑 이제 등호가 빠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일단은 가번 조건 만족하는 거를 골라주면 F1과 F2가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6시 2가 되겠지 그지?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이걸로 끝이야. 나번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F5가 F6보다 작을 수도 있고 F5와 F6이 같을 수도 있어. 자, 이 경우에는 F3, 4, 5, 6이니까 6개 중에 4개를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F6은 선택권이 없어. F6은 그냥 F5랑 똑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누구만 골라주면 돼? F3, 4, 5까지만 골라주면 돼. 그게 몇 개야? 6, 10, 3이 된다고. 3개를 고르면 얘는 자동이라는 거야. 2를 더해주시고 얘는 곱하시면 됩니다.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2개를 더한 게 뭐야? F5가 F6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지? 중복조합까지 배우시면 이제 요거는 그냥 한 번에 풀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9번은 F3이 5, 6, 7, 8, 9일 때 따로 나눠가지고 그냥 푸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230번 20번까지는 끝내야지. 왜? 거의 끝났어. 거의 다 했어. 이제 한 8문제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한 5개만 더 풀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너네가 아까 수영도 막 다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예? 내가 아까 분명히 라지 A까지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별 모양의 10개의 점 뭐라고 돼 있어? 직선의 개수가 A, 삼각형의 개수가 B,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림 굳이 안 그릴게요. 자,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져? 10개 중에서 2개를 일단은 고르면 직선이 골라지는데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얘 지금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게 얼마나 돼? 4점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게 몇 개야? 5개죠? 그러니까 42 빼기 1을 빼고 곱하기 5. 이게 직선의 개수예요. 맞아? 이거 말고 또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없지, 그지? 자, 그럼 B는 삼각형의 개수는 10C3을 해. 그 다음에 뭘 빼줘야 돼? 4C3 곱하기 5를 빼준다고 이렇게. 직선, 삼각형.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죠, 그죠? 직선은 빼는 거에다가 괄호 열고 한 번 더 빼고, 삼각형은 그냥 빼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23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개의 점 12각형. 근데 삼각형을 만들 때 밑줄 22각형과 어느 한 면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고르겠다는 거야? 지금 12개를 하나, 둘, 셋, 넷. 이거 그리니까 아까 점심에 먹은 피자 생각이 나잖아. 시끄러워. 수업하고 있잖아. 그리고 있잖아. 자, 이렇게 고를 거예요. 12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고르면 안 되지.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걸 골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골라야 돼? 얘네를 제외하고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만 제외한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골라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되잖아. 이웃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웃하지 않게 세 점을 고르면 돼. 맞아? 12개를 고르는데 뭐 어떻게 고르면 될까? 이웃하지 않게 고르는 게. 어떻게 고르면 될까? 나 같으면 이웃해도 된다고 치고 나머지가 몇 개야? 12개를 제외하면 12개 제외하면 9개인가? 5, 6, 7, 8, 9개가 있다 쳐. 그리고 사이사이에다 끼우면 안 돼? 9개의 사이사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 8, 역시 9개지, 그지? 왜냐면 원이니까. 93이에요, 그래서. 답이 93이야. 지금 어떻게 고른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골랐어. 그럼 내가 지금 점 개수 자체가 하나, 둘, 셋, 총 3개를 포함을 시켰고, 바깥에가 원래 9개니까 12개지, 그지? 12개 중에서도 이제 띄엄띄엄 있죠. 왜냐면 사이사이에 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사이에 선택되지 않은 점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고, 그러면 9, 8, 7, 3, 2, 1, 쇽쇽 3, 쇽쇽 4, 80, 아닌데? 12. 집에 못 가. 자, 뭐가 문제지? 답이 이상한데? 그냥 골라봅시다. 얘를 하나 골랐다 쳐. 얘를 고르고 얘네를 고르지 말자. 그리고 바깥에서 골라. 몇 개 고르면 돼? 몇 개? 하나, 둘, 셋.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뺐으니까 9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 근데 이웃해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죠. 빼기 8. 자, 근데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게. 그지? 근데 내가 처음에 누굴 기준으로 골랐어? 얘를 기준으로 골랐지. 그럼 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 곱하기 12를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를 먼저 고르고 이렇게 2개를 고르나, 얘를 먼저 고르고 2개를 고르나, 얘를 먼저 고르고 2개를 고르나, 다 같은 삼각형이지. 몇 개마다 같아? 3개마다 같아요. 끝.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답 나올걸? 92가 얼마지? 36인가요? 8 빼면? 28 곱하기 4.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많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겹치는 거를 나누는 방식으로 해봤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2번 괜찮을 것 같고, 233번 아까 설명했죠. 평행사변형 구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234번 한번 볼까요? 자, 정사각형을 여러 개를 이어붙였는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달래. 나 같으면 그냥 직사각형 다 센 다음에 정사각형을 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빠를 것 같아. 직사각형은 어떻게 세지? 여기서 지금 4칸 2칸이고 빵빵빵. 자, 높이가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고 4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높이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세셔도 되고, 뭐 가로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셔도 되는데, 높이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높이 1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정사각형을, 근데 굳이 정사각형 안 빼도 되겠다.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가로가 최소한 2칸 이상 돼야 되지. 높이 1자리에서 가로 길이 2칸짜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습니다. 3칸짜리가 하나, 둘, 3개 있어요. 4칸짜리 2개, 5칸짜리 1개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이 2자리가 있을 수 있죠. 높이 2자리가 있으면 요게 가능해요. 2 곱하기 1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없지? 높이 3. 자, 높이 3짜리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이 있죠. 그죠? 가로 길이 2개짜리. 얼마나 빡친 거야. 그 다음에 높이 4개짜리 하나, 둘, 3개 있죠. 다 세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야? 13, 25, 28 나오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아. 자, 235는 식만 얘기해 봅시다. 식이 어떻게 된다? 72, 72, 50, 33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뭘 더 곱할 게 없어요. 분배가 아니거든. 얘는 집합을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고르고 3개 고르고 72, 52, 33 곱하기 2개 같으니까 200분의 1. 자, 마지막 대진표 236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걸로 푸시면 좀 쉽고요. 회전하는 마디 개수만 찾으시면 돼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답은 600 나누기 2의 4승. 끝. 와, 드디어. 뭐 드디어야. 아니,